배나무 과수원을 지나면 울창한 동산 하나가 나옵니다. 비밀의 정원, 죽설헌입니다. 이곳은 박태우 씨 개인의 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속세를 떠난 자연인의 모습이 벌써 외모에서부터 풍기는군요. 이곳은 한여름에도 마치 깊은 산속에 들어온 것처럼 서늘한데요. 약 4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죽설헌은 어디를 보아도 온통 푸르른 실록이 땅과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숲길의 양옆으로는 켜켜이 쌓인 세월의 담. 오래된 기와장이 운치를 더해줍니다.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봇대 하나도 이곳에선 자연의 일부가 됩니다. 옛날에 그 시멘트로 된 전신주에 가로등을 제가 설치를 하고 그러고 곧바로 제가 송악을 심었거든요. 밑에다가 이렇게 심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막 감고 타고 올라가서 이 전신주가 거의 안 보이잖아요. 굉장히 자연 친화적으로. 그야말로 전봇대와 송악의 환상적인 공생입니다. 소리 없이 들어와 영영 이곳에 눌러 앉은 것도 있습니다. 이 길은 내가 정원을 가꾸면서 전혀 예상치 않은 길이에요. 뭐냐면은 이제 길이 풀들이 나니까 이제 예초기로 키 높은 풀들만 계속 잘라줬거든요. 그랬더니 여기가 약간 그늘이 좀 지면서 약간 습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몇 년 전부터서 이 질경이들이 하나 둘씩 퍼지더니 지들이 쫙 깔려져 가는 거예요. 하얀 솜털처럼 연약하지만 거침없이 피어나는 강한 생명력. 민들레도 그렇게 한 식구가 됐습니다. 인위적인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연이 원하는 대로. 죽설헌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한국 정원이 거의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우리 한국은 뭐냐면은 자연을 축소하거나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그 나무 하나라도 일체 손 하나 되지 않는 것이 우리네 정서입니다. 매화가 만발하는 봄을 지나면 꽃세상이 펼쳐집니다. 6월까지는 노란 꽃창포가, 한여름에는 보랏빛 맹문동이, 가을엔 열정적인 꽃무릇이 내내 보는 즐거움을 안겨주죠. 그리고 겨울이 되면 눈 덮인 숲이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것들을 박태우 씨 혼자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불과 40년 전만 해도 자갈 섞인 황토밭이었지만 구석구석 그의 손길이 다 지금의 아름다운 죽설헌이 완성됐습니다.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수업료가 공짜인 원예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나무와의 질긴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고등학교 그때는 그냥 나무가 좋아서 심었었죠.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벌써 4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굉장히 울창해진 거죠. 농촌 지도사로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하던 어느 날, 그는 42살에 사표를 던지고 본격적인 귀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공무원 생활로 근검 절약하며 모은 돈은 고스란히 숲으로 들어갔는데요. 돈 되는 배농사 대신 왜 나무를 심냐는 주위의 핀잔도 적잖이 들었습니다. 큰 즐거움이에요. 당시 아내의 심정이 궁금합니다. 반대를 안 했죠. 반대를 할 수도 없었고 이제 그때만 해도 자기가 굉장히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말린다고 될 일도 아니고 한마디로 결론은 미쳤죠. 나무에 대해 미친 사람이에요. 더 이상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진짜. 공들인 탑처럼 누가 시켜서 했다면 이런 중노동이 또 없었을 겁니다. 진흙으로 된 논밭을 깊게 파들어가자 자연스럽게 습지 연못이 탄생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습지가 모두 7개에 달합니다. 습지 주변에는 긴 난초잎과 비슷한 노란 꽃창포를 집단으로 심었는데요.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쭉쭉 뻗은 시원함을 안겨주는 노란 꽃창포는 잔뿌리가 많아서 정화 능력도 아주 뛰어납니다. 건강한 숲은 다양한 생명을 불러들입니다. 느리게 가는 달팽이에게도 두꺼비에게도 죽설하는 살기 좋은 새집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 역시 이곳에서 늘 볼 수 있는 광경이죠. 알을 낳은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새끼들은 과연 무사히 태어났을까요? 5마리 모두 무사하군요. 카메라를 보고 먹이를 달라네요. 얼른 피해줘야겠죠. 잠시 후 새끼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돌아옵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 불리는 뱁새인데요. 이곳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길 바랍니다. 하찮게 여겨 버려진 것도 이곳에선 새 생명을 얻습니다. 낡고 빛바랜 기와장은 기와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옛날에 장인이 두들겨서 다 만든 것들이거든요. 진짜로 한 장 한 장이 저는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깨진 기와장도 그에겐 너무 귀한 것들이었죠. 자갈 대신 깔아놓으니 소리가 참 좋습니다. 아기자기한 정원 한가운데 멋스러운 숲속의 집이 나옵니다. 개호두나무와 송악 같은 넝풀식물이 무성한데요. 한여름 시원한 그늘막이 되어줍니다. 집 주변을 감싸고 있는 푸른 대나무 숲. 이곳이 숲인지 집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곳 역시 30년 전 박태우 씨가 손수 설계한 집입니다. 그 당시는 제가 건축사한테 설계비를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죠.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집은 지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사실 설계도 그래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내가 가장 첫 번째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내가 설계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사는 집은 직접 내가 설계를 좀 해야 되겠다. 그 당시 단돈 700만 원을 들여 만든 집인데요. 집안에 숲을 들여놓은 듯 대나무의 서늘함이 그대로 방 안에 들어오는 듯합니다. 늘 나무만 생각하다 보니 자연을 그리는 화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돈이 나와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전에 공무원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는 없었지만은 주변에 땅이 나오면은 당연히 은행에 담보 제출하고 지금 사서 왔기 때문에 저도 사실 한 발 비껴나면 부도나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한 달 생활비는 공무원 연금으로 나오는 150만 원 정도. 그것도 대부분 공과금으로 나가는 것들입니다. 먹을거리는 자급자족으로 해결하고 도시가 아니기에 체면 유지비도 들지 않습니다. 숲에 사는 불편함은 없어요. 예. 숲에 사는 예. 즐거움은 즐거움은 뭐 시시때때로 변하고 매 순간마다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가 틀려요. 들리는 소리가. 숲속에서는 빠르게 걸을 일이 없습니다. 아니 몇 개 앞으로 더 따요? 이렇게 더 따가지고 이 나무는 죽었대 여보? 그러니까 이것이 그늘지니까 벚나무가 산꽃이잖아. 그늘지니까 대나무에 죽은 것 같아. 자연스럽게 죽어서 가지 떨어지니까 상관없지 뭐. 저쪽으로는 나무 언제 보아도 질리지 더 않고 이상 볼 제대로 때마다 그리운 대나무가 숲. 쳐지지 않다고. 아유 대나무가 다 잡아먹어 이제. 괜찮아. 아유 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와서 여기서 무슨 뭐 찻집을 해도 되겠다, 음식점을 해도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는데 저만큼은 세상을 좀 거꾸로 가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반대로 나는 가지 않은 길을. 40년 전 나무 한 그루를 심었을 때처럼 그는 그저 이 숲길이 되고 싶습니다.